229페이지 이제 한번 보죠. 거기 무슨 승계인 있죠? 포괄 승계인 신청. 거기 229페이지. 자, 229페이지 보니까 거기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또 하나 해놔야죠. 뭐예요? 제3자와 관련돼서 아까 우리가 숙제했죠. 원칙 뭐예요? 원칙은 당사자 신청입니다. A가 뭐예요? A가 제3자에 의한 신청이죠. 제3자에 의한 신청. 자, 제3자에 의한 신청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세 개가 딱 숙지되어 있어야 돼요. 포괄 승계인,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위 신청, 그 다음에 뭐예요? 대리인 신청.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저희가 요거는 그러면 저희가 한번 다시 암기를 한번 해봐요. 원칙 당사자 신청 A가 뭐예요? 제3자에 의한 신청. 제3자에 의한 신청은 뭐예요? 포괄 승계인, 대위 신청, 대리인 신청. 요건 이제 딱 숙지해놓고 그러면 이제 포괄 승계인의 이치를 우리가 따져놓죠. 거기 4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포괄 승계인에 의한 신청. 요거는 이제 모의고사도 많이 출제됐죠. 3월달에. 자, 그러면 포괄 승계인 등기가 뭐냐? 개념 한번 잡자고요. 자, A가 여기 이제 아버지예요. 여기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무슨 등기하죠? 이거는 상속 등기예요. 상속 등기. 자,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요거하고 요거를 딱 비교를 한번 해봐요. 자,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 관계에서 요 사람은 매도인이 되고 요 사람은 매수인입니다. 자, 법률행위 이전 등기도 못 해주고 잔금도 못 치러줬어요. 그러면 법률행위를 다 끝났어요? 완성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A가 돌아가셨어요.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또 이거 없다 그러면 그 뒤에 말도 못해요. 자, A 다시라는 거예요. A 다시. 이게 뭐예요? 상속인 등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속인 등기하고 상속 등기 이거예요. 차이가 있죠. 왜? 여기에서 당사자는 누구죠? 매도인과 매수인이죠. 여기에서 상속인은 뭐가 되죠? 읽어봐요. 제3자에 의한 신청이야. 제3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그러면 상속 등기는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단독. 상속인 등기는 공동 신청이 돼. 누구하고? A-하고 B하고 공동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우리 이제 형님들이 이제 요거에 3월달에 모의고사에 많이 출제를 했다고 봐봐요. 상속 등기는 이거죠. X예요. X. 그러면 틀리고 싶어 틀려요? 우리 형님들은 틀리고 싶어 틀린 게 아니라 여기에 오셔서 그래요. 노안이 왔어요. 노안이 왔어요. 백내장하고 녹내장 어디가 더 무서워요? 녹내장. 녹내장은 무서운 겁니다. 대부분 보면 뭐예요? 저도 이제 안경을 2개 쓰고 다니잖아요. 하나는 가까이 보는 거, 하나는 멀리 보는 거. 그래서 가방에 안경이 2개가 있어요. 이거는 가까이 보는 거. 자, 뭐예요? 제가 평상시에 쓰고 다니는 것은 멀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보면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인이 하나 들어갔어요. 인이 하나 들어갔죠. 그러면 이때는 단독 공동.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인공이라고 해와야죠. 그러면 인공 그러니까 뭐예요? 상속인 등기로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그러면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다르다. 요거 하나 잡아야 되고. 그러면 여기 상속인하고 상속 등기가 자꾸 뭐 헷갈리니까 누가 MB가 법률을 바꾸라고 그래서 상속인 등기를 그래서 포괄 승계인 등기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상속인 등기 이제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봐봐요. 이 사람은 뭐예요? 등기부상이죠. 신청은 누가 했죠? A-, 일체, 불일체하죠. 원래는 각하해야 되나? 각하하지 않는 A 조건이 하나가 있어. 그게 무슨 등기다? 상속인 등기야. 그럼 오늘은, 자, 작년에 출제된 지문이 1번 지문이죠. 등기원인이 발생한 후 동그라미.
자, 그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등기 권리자 의무자에 대해서 상속이나 그 밖에 포괄 승계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나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이 등기를 받을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로 2번에 가서 이제 박스를 한번 봐봐요. 꼭 정리해 둘 게 있어요. 이번 달에 포괄 승계인의 등기는 공동신청, 단독신청, 공동신청, 상속 등기는 단독신청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래야 이제 이렇게 나간다고 봐봐요. 자, 이런 문제를 이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봐봐요. 요 상속 등기 단독 공동. 단독. 그러면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X죠. 상속인 등기는 인감증명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나중에 이런 문제가 풀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달라요. 그러면 이제 맨날 요거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한 3년 전에 질문을 계속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상속 등기하고 상속인 등기가 그렇게 헷갈립니다. 이 얘기 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무슨 등기? 상속 등기. 근데 애가 아버님이 법률행위를 완성도 못하고 돌아가셔서 가로사로. 그래서 요때는 아들이 승계받는다고. 그러니까 요때는 상속인 등기야. 그러면 두 사람을 뭐라 그래? 당사자. 상속인은 제3자라는 거야. 그러면 제3자에 의한 신청. 무슨 승계인? 포괄 승계인. 조심해 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뒷장을 넘겨보면 이제 대위 신청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대위 신청에서 이제 용어 상박이 하나가 있어요. 가로 2번에 뭐가 나와 있죠? 채권자 대위권에 대한 등기 신청. 매번 또 나오죠. 그러면 채권자 대위 신청은 뭐예요? 그냥 있는 대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자기가 이제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한번 써봐요. 자,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한번 써봐요. 대위 신청이라고 써놓고 이렇게 해서 신청을 이렇게 해서 신청하고 채권자. 그러면 이렇게 하살표 놓으면 되죠. 신청은 누가 있어요? 채권자가. 대위라는 것은 뭐예요? 제3자다. 제3자에 의한 신청이네. 그러면 채권자가 왜 제3자입니까? 이제 의문을 좀 가져봐야죠. 자, 그럼 채권자 대위 신청 우리가 한번 보죠. 자, A라는 사람이 B한테 자 1억을 구워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권자. 이 사람은 채무자.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하죠. 돈 구워갈 때는 뭡니까? 큰 사정에서 돈 구워가지만 자, 나중에 돈 갚아라 그랬더니 돈을 안 갚아요. 이게 채무자의 특성이겠죠. 그러면 봐봐요. 근데 이제 변제 기일이 됐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 그러면 채무자 뒷조사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뒷조사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버지도 있잖아, 아버지. 아버지도 뒷조사 한번 해봐야 돼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그러니까 꼭 나쁜 사람은 아버지 뒷조사 해보라고 그러니까 또 나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사후에 부채가 얼마 있고 재산이 얼마 있는지를 뒷조사 해봐야 돼요. 아버지가 그러면 부채를 5억을 남겼어요. 근데 재산은 1억이에요. 상속받아요? 받지 말아요? 안 받아야죠. 이게 바로 한정성인이 돼. 한정성인. 한정성인을 받게 되면 요 1억을 채권자한테 줘요. 니네들이 빚잔치 하라. 그러면 자식들은 제로로부터 출발한다고.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들이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상속받으면 4억까지 부채 전부 책임을 져야 돼. 그게 단순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채무자 뒷조사를 해봤더니 C가 있더라 이거예요. C. 자, C가 있더라. C한테 이렇게 이전 등기할 의무가 있는데 행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누구죠? 채무자. 얘는 제3채무자가 돼. 그러니까 이전 등기를 그러면 얘가 직접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에 걸 대의 행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는 누구죠? 읽어봐요.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돼. 그러면 이 사람 채권자는 뭐가 돼? 읽어봐요. 제3자거든. 제3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등기를 누구한테 해줬죠? 얘한테 실행이 되잖아. 그러면 얘는 등기 권리자고 얘는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 관계 속에서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요 옆에다 이제 써봐요. 자, 등기 신청은 누가 있어요? 등기 신청은 누가 있어요? 채권자가 있잖아. 채권자. 채권자가 있죠. 그러면 등기 실행은 누가 앞으로 등기가 된 거죠? 채무자. 근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채무자가 여기 권리자의 의무자예요.
권리자. 그러면 여기 이제 등기 권리자가 돼야 되는 애. 이 등기 권리자를 의무자로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권리자가 뭐의 개념상으로 아까 이익을 받는 자거든. 그러면 채무자가 이익을 받아야지 불이익을 받으면 채권자가 대의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용어 정리를 이제 완벽하게 연습을 해야죠. 등기 신청은 채권자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자 채무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채권자 대의 신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용어 정리를 확실히 해놔서 뭔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거는 등기 청구권일까요? 등기 신청권일까요? 등기 법적 성질은 등기 신청권이야. 자 그러면 벌써 이제 눈치 빠른 사람은 봐봐요. 채권자 대의 신청 공동 신청에서만 발생한다. 어때? X 뭐예요? 등기 신청권은 공동과 단독 모두 인정이 되잖아. 자 그러면 단독은 그러면 언제 발생합니까? 그러면 한번 보죠. 아까랑 똑같은 사례를 들어보죠. A가 B한테 1억을 부어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채권자의 채무자예요. 채권자, 이 사람은 채무자. 근데 채무자인데 뒷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 아직 미등기 건물이 하나가 있더라 이거예요. 미등기 건물. 무슨 등기하죠?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이때는 단독이 공동이 단독으로 이렇게 해서 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때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은 공동 신청에서만 발생한다. 어때? X 공동과 단독 둘 다 발생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걸로 끝나면 안 돼. 그러면 요거는 이제 반드시 이제 기억을 해내야 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이해를 한번 해봐요. 자 봐봐요. 등기 신청인은 누가 되죠? 채권자. 등기 명의는 누구로 돼 있죠? 채무자. 일체 불일체예요? 불일체한다는 게 제도적이네. 자 이번에는 이 사람은 이익을 받았어요? 불이익을 받았어요? 이익. 그러면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잖아요. 실체법상 등기 권리잖아요. 그러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 즉 뭐예요?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와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가 불일체하고 있는 것을 골라라. 뭐예요? 채권자 대의 신청이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제 요걸 이해해 놓으니까 뭐예요? 봐봐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요번에 딴하고 모의고사 이렇게 하나 출제해놨네. 자 이거죠. 채권자 대의 신청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OX, X, 왜? 등기필 정보는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할 때만 작성해주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어때? X. 이게 호시탐탐 누리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 자리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럼 채권자 대의 신청 시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네요. 그 대신 등기를 마쳤다고 통지는 해줘야 돼. 등기 완료 통지서는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왜 채권자 대의 신청에서 그러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봐봐요. 등기필 정보에 비밀번호가 50개가 있어. 그 50개 중에 비밀 정보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신청인과 명인이 불일치할 때 영수증을 만들어주면 비밀 정보가 누설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채권자 대의 신청 시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럼 가보죠. 자, 채권자는 이익 이제 따져놔야죠. 채권자는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해서 채무자 권리를 대의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채권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 명의로 등기도 대의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뭐라고 그래요? 채권자 대의 등기 신청이라 말한다. 개념 한번 꼭 잡아놔야 됩니다. 그걸 안 잡으면 절대 안 돼요. 자, 오른쪽으로 가니까 그러면 등기 실행으로 가봐요. 4번에 등기 실행에서 리언을 봐봐요. 등기를 완료했대요. 그러면 등기 명의를 위한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아니하고 여기가 포인트죠. 그러면 등기를 신청한 대의 채권자가 등기 권리자인 채무자에게 읽어봐요. 등기 완료 통지를 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게 또 시험에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야.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채권자 대의 신청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렇게 지웠어요. 그러면 시험을 보려면 어때야 돼? 기억을 해줘야 돼. 지어 짜야 됩니다. 채권자 대의 신청이란 읽어봐. 요거 보고 느끼라고. 등기 신청은 누가?
채권자가. 등기실형은 채무자 명의로 등기해주는 걸 뭐라 그래? 채권자 대의신청. 그래놓고 신청인과 명인이 일치 불일치. 불일치. 그러면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절차법상의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와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가 뭐하고 있죠? 불일치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232페이지 뭐가 나오죠? 3번에 구분 건물 소유자의 구분 건물 표시. 이것도 별표를 하나 놓고 자주 출제돼. 이미 한번 봤습니다. 자, 1번에 가니까 한 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 경우 나머지 구분 건물 권리와 표시야. 표시, 거기에다 행강변 딱 적어놓고. 표시라는 것은 권리의 사실, 이해관계에 다툼이 없으니까 동시 대위 일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시를 권리로 고쳐놓으면 그냥 작살나는 거야. 거기를 잘 확인해 놔야 돼요. 자, 권리가 아니라 뭐에 대해서? 표시에 대해서만. 그래서 집합 건물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는 게 바로 요 의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여기 무슨 승계인 있죠? 포괄 승계인, 대위 신청, 대리인 신청. 이제 대리인 신청으로 왔네요. 6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자, 그럼 봐봐요. 자, 이거는 이제 쓰지 마시고 이제 설명만 한번 들어봐요. 자, A가 본인이고 B가 상대방이고 C가 대리인입니다. 대리. 자, 이거 한번 읽어볼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멀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그러면 대리건이래 봐요. 대리건. 자, 요거는 뭐예요? 대리행위. 그렇죠. 대리행위. 요거는 뭐예요? 대리효과. 그렇죠. 대리효과.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이제 가장 기초야. 이게 기초예요. 기초. 그러면 지금 행위의 당사자는 누구예요? 행위의 당사자는 C와 B네요. 효과의 당사자는 누가 될까요? A와 B의 관계네. 그러면 효과의 당사자와 행위의 당사자가 일체, 불일체, 불일치. 이게 대리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대리란. 대리가 뭐예요? 복대리란. 그럼 작년에 복대리 개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 대리란 그러면 대리부터 봐보자. 대리란 누구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어사 표시를 하거나 어사 표시를 받은 자로서 자, 그 효과를 누구에게? 본인에게 기속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대리라는 거. 대리. 그럼 지금 대리의 개념을 뭐는? 그러면 작년에 봐봐요. 자, 복대리는. 자, 봐봐요. 복대리는. 자, 그러면 작년에 복대리란. 그럼 봐봐요. 다시 복자가 되죠. 복대리란. 이거예요. 그러면 작년 또 개념 또 하나 나왔네. 자, 다음 중 대리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복대리란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X. 어디가 틀렸어요? 본인의 대리인이네. 그러니까 작년에 2.5.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작년에 민법이 뭐예요? 15문제가 전부 개념이야. 개념. 학개론도 15문제가 전부 개념이야. 개념. 사실 요거는 뭐 대리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옳은 것. 그럼 복대리 개념을 물어본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복대리의 개념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공부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개념. 자기가 이렇게 하면 찾아봐야 돼. 나 복대리 아니? 그러면 말을 못해. 그럼 네이버에 물어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스마트폰 뭐 오락하는데 사용하지 말고 좀. 그렇죠? 어떤 사람은 뭐 열심히 스마트폰 보고 있길래 그 10명 중에 9사람은
이렇게 보면 다 뭐예요? 게임하고 있어요. 게임하고 있다고. 자, 좋기는 해요. 좋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복대리란 대리인의 이름으로서니만 본인의 대리인이죠.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여기 무슨 건? 대리건, 대리행위, 대리효과.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트라이 연거리잖아. 트라이. 그렇죠. 트라이가 삼각형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대리의 삼면관계. 대리의 트라이. 세 개는 알아줘야지. 트라이. 그렇죠. 트라이. 자, 그러면 두 발은 뭐라 그래요? 두 발을. 자, 세발 자전거는 트라이시클이네. 그러면 우리 두 발 자전거를 바이시클이라고 그러잖아. 바이시클. 그렇죠. 바이시클이라고 그러잖아. 야, 오늘 우리 오늘 기차 타고 오는데, 자전거, 그거 비싼 거 뭐하러 끌고 다니는지 몰라요. 거기 보니까 좀 다니까 한 사람이 생인이 가서 탁 건드리니까, 그 비싼 자전거 왜 만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전거도 1,000만 원은 넘는 자전거도 있죠. 이해가 안 돼요. 그거 1,000만 원. 그냥 바퀴만 굴러가면 되는 거지. 그거서. 이해가 안 돼. 자,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그래서 트라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출발해요. 써먹어야죠. 자, 읽어봐요. 대리는 뭐예요? 읽어봐요. 제3자네. 그렇죠. 제3자. 자, 우리나라 등기법은 봐봐요. 우리나라 등기법은 제3자 대리인한 신청도 가능하다. 맞죠? 대리인이 뭔데? 제3자야. 나오는 수준 정도가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A라는 사람이 집 한 채가 있어요. 몇 억이에요? 자, 3억짜리네. 3억짜리. 근데 여기 이제 중개업자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게 중개업자가, 자, 그러면 부동산의 전문가니까 어때요? 1년만 자기 앞으로 계약하면 시세 차익을, 자, 6억짜리 될 것 같아. 그래서 3억을 시세 차익을 남겨먹네. 이게 뭘까요? 실무상. 뭐라고 써놨어? 이게 뻥튀기야, 뻥튀기. 그래서 옛날에 중개업자는 뻥튀기로 돈 다 벌었어요. 뻥튀기로. 근데 옛날에는 가능했죠. 자, 부동산 가격이 높은 가격보다 이자가 덜 따라왔잖아. 지금은 역전이 됐죠. 이자는 높고 부동산. 그러니까 이게 뻥튀기. 그래서 우리 형님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봐봐요. 자, 3억짜리를 뻥튀기해서 6억을 파는 거야. 6억을 12억으로 하는 거예요. 12억이 24억으로. 그래서 중개업자가 과거에 이렇게 돈을 번 사람이 많다고.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 그래서 욕심을 내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봅시다. 자, 중개업자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앞으로 등기하네. 그렇죠? 그럼 시아버지 등기하네. 아들한테 등기하네. 딸한테 등기해놓네. 그러니까 집이 30채네. 어떻게 이자 감당이 돼야 안 돼?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옥상으로 올라가야죠. 그래서 뚝 떨어지네. 그래서 우리 수강생이 자살한 분이 한 분 계셔요. 이자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남의 물건은 절대 내지 말아야 돼. 특히 중개업을 하실 때는. 남의 업무에다가 자기가 이런 것을 욕심을 내면 나중에 또 자살로 인도되거든.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마시라는 거 부탁드리고. 그러면 이게 무슨 계약일까요? 자기 계약이네. 자기 계약을 하게 되면 본인을 해하게 된다고. 그래서 본인을 끊어서 우리 민법은 자기 계약이 돼야 안 돼. 안 돼. 자, 이번에는 상대방이 6억을 사달라고 그러네. 중간에 껴서 3억의 시세 차익을 넣네. 이게 바로 자상이야. 자상. 자기약상방들이 금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 써놨느냐? 124조에다 뭐라고 써놨느냐? 잘 들어봐요. 본인의 허락이 없다면 자기약상방들이는 금지되나 단 채무이행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부득이한 경우도 자기약상방들이가 가능하다. 어때? X죠. 본인의 허락이 있다면 이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이제 등기법에다 갖다 붙여야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라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 중간에 누가 끼어있죠? 법무사가 끼어있네. 자,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등기법에 자기계약상 대리가 금지된다면 극단적으로 법무사 제도를 없애버리자 이 말하고 같잖아.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무사는 자상을 다 하고 있거든. 그러면 우리 등기법은 자상이 허용된다 안 된다? 된다. 그 정도만 좀 잡아놓으라고요. 그래서 거기 밑에 가로 2번 봐봐요. 가로 2번에 뭐라고 써놨죠? 자기계약 및 상방대리가 뭐가 된다? 허용이 된다. 그럼 이유는 우리 124조 단서가 적용이 된다고. 채무이행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대리는 출제되고 있다는 거. 그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더 부팅을 해요. 훈련, 권력을 키웁시다. 여기 뭐예요? 읽어봐요.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대리의 무슨 관계? 사명관계. 그러면 대리란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은 자로서 의사표시를 하는 자를 뭐라 그래? 능동대리. 의사표시를 받는 자 수동대리.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받은 자로서 그 효과를 누구에게? 본인에게 기속되는 것. 이걸 뭐라 그래? 대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내지 마요. 욕심내면 안 돼. 그러니까 정확한 기초적인 개념을 우리가 잡아두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제 복대리란 그러면 복대리 작년에 출제된다. 그렇게 아우성 찾거나 올해는 복대리 나와요? 안 나와. 어떻게 알았어요? 안 나와요. 그러면 복대리란 누구의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라는 거야. 대리인. 그래서 다시 한번 개념 잡아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간신히 어디 왔어요? 간신히 봐봐요. 어디에서 헤매다가 왔어요? 자, 그럼 여기 봐봐요. 자, 여기다 헤매다 왔어요. 봐봐요. A가 B에서 이제 집을 팔았어. 이 사람은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인이고요. 이 사람이 뭐예요? 사인이고,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 두 사람은 뭐라고 해요? 당사자. 그러면 우리 사인이 어디로 왔어요? 등기소. 이제 간신히 여기를 벗어났어. 자, 간신히 여기 벗어놓은 거야. 간신히. 이제 간신히 이제 뭐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는 만약에 당사자가 개시했다. 그럼 당사자 신청. 관공서가 개시지만 적탁. 등기관이 개시했지만 직관. 법원이 개시했지만 명령. 무슨 신청으로? 이 신청으로. 자, 그러면 봐봐요. 이 사람이 매도인 매수니까 등기를 강제해야 안 해요. 하죠. 며칠? 60일. 그렇죠. 매매는 쌍무야, 법무야? 쌍무. 그럼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러니까 잔금 지급일로부터 이제 기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헤맨 거야, 거.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그러면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몇 종류? 두 종류. 둘이 가면 공동, 혼자 가면 단독 신청이 되는 거네. 자, 그러면 등기 신청 제3자에 의한 신청이 있죠. 그러면 제3자에 의한 신청, 원칙은 당사자 신청이나 예외적으로 누가 있어요? 포괄승계인, 그 다음에 대리인 신청, 그 다음에 대위 신청이 있다는. 간신히 이제 등기소로 왔어. 등기소로. 그럼 등기소로 왔더니 뭐라 그래? 서류 작성해 주세요.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 읽어봐요. 3번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 찾아서요. 예. 자,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는 서면이야. 그러면 서면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봐요. 청강이 듣는 사람은. 이 서면은 무슨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출해요? 진정성. 그래서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요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자,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는 아까 이익을 받아요? 불이익을 받아요? 이익. 그러면 의무자는 뭘 받아요? 불이익을 받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익 받은 자는 그럼 제공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누구 거? 의무자, 불이익을 받는 자에 한해서만 뭐요? 제공한다라는 거야. 원칙적으로.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러면 예외적으로 그러면 권리자 제공해주는 거 몇 개 숙지만 하면 되겠죠. 그것도 없어. 그러기를 그렇게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나오지도 않아. 거진.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많이 나왔지만 여기는 한두 개 지문이 나온다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자, 그러면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주민등록번호. 권리자 거 제공할까요? 의무자 거 제공할까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의무자 거, 권리자 거. 한번 생각해봐. A가 B한테 집을 팔았어요. 이 사람은 매도인이죠. 이 사람은 매수인이죠. 이 사람 권리자예요, 의무자예요? 권리자. 이 사람은 의무자. 의무자는 등기부에 주민등록번호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누구 거 제공해줘? 권리자 거. 그걸 또 외우고 있어요. 생각도 안 하고.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만약에 자,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해봐요. 주소 증명 정보. 그렇죠? 자, 주소 증명 정보는 그러면 권리자 거, 의무자 거?
권리자 거, 의무자 거? 권리자 거죠. 왜? 등기부에 주소가 있잖아, 의무자는. 그러니까 장차 등기될 사람, 이 사람 걸 제공해줘야죠. 주민등록증번호, 주민등록증, 우리 주소증명정보. 그러니까 권리자 거 제공해줘요. 근데 나머지는 다 권리자 것만 제공하는데 단 A가 하나가 있어. 의무자도 제출하는 거. 뭘까요? 우리 세법으로 가보죠. 세법. 이 사람은 양도세, 취득세. 양도세, 이 사람은 취득세.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A적으로 의무자도 제공해줘. 세금 띄어먹을까봐. 그렇죠, 국가가 호락호락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의무자, 권리자 둘 다 제출해주거든. 이미 출제가 됐겠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떤 사람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봐봐요. 이제 배웠으니까 한번 봐봐요. 자, 상속등기. 단독이야, 공동이야? 단독. 의무자 있어, 없어? 없어. 인감증명은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단독 신청을 왜 배웠는데 이제 서류로 연결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그러면 자, 상속등기 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어때? X. 그죠? 의무자가 없으니까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별로 외울 것도 없어. 근데 자기가 공부를 뭐 생각을 안 하니까 외울 게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걸 외움으로써 암기사유가 뭐예요? 99.9%가 줄어버렸다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안 하면 이제부터 어려워지는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모든 서류는 무슨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가봐요. 자, 그럼 봐봐요. 저 등기소에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저기 등기관이 뭐라 그래? 저희 가서요 신청서 작성해 오세요. 뭐 말로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잘리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신청서 저기 있거든요. 가서 뭐에 작성해 가지고 와요. 신청서 말로는 안 되니까. 그러면 가면 뭐에 신청서. 그러면 하나의 사건에는 몇 개예요? 한 개의 사건. 그러면 거기 밑에 가봐요. 신청정보. 그러면 1번에 뭐가 나와 있어요? 일건 일신청주의 원칙이라는 거네. 자, 그러면 거기 밑에 무슨 신청이 있죠? 일괄신청. 일괄신청은 무슨 성이 추가돼야 돼? 동일성. 이게 추가돼야 되거든.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요. 거기 한번 봅시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같은 동그라미 쳐놔요. 작년에 2.5점짜리가 그거죠.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일괄 신청할 수 없다. 어때? X. 그쵸? 그러니까 여러 개지만 거기 조그만 글씨가 있잖아. 같은은 무슨 성이 추가돼야 돼? 동일성. 자,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겠네요. 원칙은 일건 일신청주의. A적으로 뭐예요? 일괄신청. 일괄신청은 무슨 성이 추가돼야 돼? 동일성. 그러니까 여기에 거기 조그만 글씨가 바로 23회 때 2.5점짜리고 작년 29회 때 또 2.5점짜리야. 근데 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원칙은 일건 일신청주의. A는 무슨 신청이다? 일괄신청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봐봐요. 오른쪽 가봐요. 가로 1번에, 가로 2번에 한번 봐봐요. 필요적 내용. 그 다음에 뒷장 한번 넘겨보시죠. 무슨 신청이 있어요? 자, 임의적 정보 내용이 있을 겁니다. 237페이지 2번에 임의적 내용. 그러면 그 옆에다가 우리 매년 또 출제가 되죠. 여기 한번 봅시다. 그 옆에다 한번 써봐요. 자,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자, 기록상에는 두 가지가 있네요. 자, 필요적 정보 내용과 임의적 정보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이제. 더 필요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기록하여야 한다. 이거는 기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말장난을 치는 거야. 이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바로 여기에서 이제 장난을 치는 거거든. 자, 그러면 필요적 정보사항, 그러면 읽어봐요. 돈, 맨날 하던 거 이제 징그러워 죽겠어요. 돈은 그러면 눈물의 씨앗, 소송의 씨앗. 소송의 씨앗. 눈물의 씨앗은 아직 청순한 겁니다. 눈물의 씨앗은 사랑이에요. 사랑. 소송의 씨앗은 돈이에요. 그러면 돈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어때는 필요적 기록사항이에요. 근데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A라고 그랬어요? 원칙. 그러면 A가 있나 보죠. 자, 그러면 민법으로 가봅시다. 자, 지상권. 자, 지역권에 지료가 있네요. 지상권 지역권에 있어서 지료는 요소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의 지료는 뭐예요? 이때는 임의적이라는 거. 그래서 자주 출제돼.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기억해 두면 돼. 나머지 돈은 전부 필요적 기록사항이에요. 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지상권하고 지역권의 지료, 요거는 뭐예요? 임의적이라는 거야. 자, 문제 나와요.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는 기록하여야 된다. 어때? X 기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록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감각만 익혀놓으면 되네. 자, 전세권의 돈 뭐예요? 전세금. 그러면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금은 기록할 수 있다. 어때? X 기록하여야 한다. 그게 26회 때 2.5점짜리잖아. 26회 때.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시험은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뭐에 출제가 되는 거고. 자,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는 여기에다 써놔요. 그동안 갈고 닦았잖아. 기간은 언제나 임의적 기록사항이야. 그러면 기간은 누구한테 맡겨요? 기간은 누구한테 맡겨야 돼? 당사자한테 맡기라는 거야. 당사자. 그래서 봐봐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맘때 오면 꼭 여론조사를 한번 하죠. 자, 법조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법조문에. 자, 부인하고 뭐예요? 남편하고 5년만 살고 뭐예요? 찢어져라.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간은 누구한테 맡겨라? 당사자한테 맡기라는 거야. 당사자. 그러면 기간은 누가 해야 돼? 읽어봐요. 이제 약정이네. 약정. 특약과 합의. 그렇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당사자. 읽어봐요. 특약.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규정. 무슨 규정? 임의규정이라는 거예요. 임의규정. 그렇죠. 임의규정.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요 임의적 기록사항과 관련돼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늘 출제가 돼요. 어떻든 출제가 돼요. 출제가 됩니다. 한 개 지문이든 두 개 지문이든. 그래서 저번에 찍어줄 때 임의적 기록사항 신경 바짝 써라고 그랬잖아. 자, 28회 때 한번 봐봐요. 28회 때. 자, 봐봐요. 자, 여기에서 이제 몇 줄이 나왔나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 나온 문제야, 이게. 여기에 가벌병정이 있었어요. 가벌병정 신경 하나도 안 써도 돼. 읽어봐요. 필요적 정보사항이 아닌 것. 반대해서 가면 임의적 정보사항. 뭘 골라? 기간. 그렇죠. 기간이 없으면 뭘 골라? 약정, 특약, 합의. 그렇죠. 합의라는 거예요. 합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문제를 이제 모의고사를 풀면서 자기가 터득을 해야 돼요. 터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가벌병정에다 신경만 바짝 써놓고요. 그러면 여기 뭐 그러면 요 언니처럼 돼. 요 언니처럼. 뭐예요? 시 동그라미. 시연이 언니처럼 돼요. 시연이 언니처럼. 뭐 학원에 모의고사를 한 번도 안 봐서 한 번도 안 보니까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자기가 시험은 뭐 수업 번 들었는데 모의고사를 안 보니까 시험장 가서 모의고사 친 거야. 그러니까 멘탈이 붕괴가 되더래. 멘탈이. 그러니까 뭐 하나 차이로 떨어졌거든. 하나 차이로. 올해 이제 또 나타났어요. 또 나타났어. 올해 왜 왔어? 그랬더니 뭐예요? 선생님 공부하려고 그랬더니 올해 왜 떨어졌어? 그랬더니 모의고사를 자주 안 봐서요. 그러면 알았네. 그럼 올해는 그럼 모의고사 볼 거야, 안 볼 거야? 본대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봐야 돼. 이제 아무리 시험장 가면 우리 형님 누님들은 떨리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자꾸 봐라고 시간 재가지고 집에서 보는 거하고 달라요. 집에서 몇 점이 나왔어? 80점 나왔다고 자신하지 마시라고. 어떤 사람은 꼭 집에서 80점 나왔대. 80점 나왔다고 그럼 가정하에서 학원에 와서 시험을 봐요. 60점밖에 안 나와. 그러면 똑같은 점수라도 자, 그러면 똑같은 모의고사를 봤는데 집에서 볼 때하고 뭐예요? 학원에서 볼 때하고 이렇게 점수가 떨어져. 20점. 그럼 실제 시험에 가서는 똑같은 문제 하면 40번밖에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긴장을 바짝 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모의고사로 멘탈을 강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학원 와서 시간 재가지고 시간에 쫓겨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여기는 뭐 집에서 한 문제 푸는데 5분,
10분.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형님들이 뭐예요? 실력 없어 떨어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간만 많이 주면 돼. 그러면 봐봐요. 시간을 많이 줄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형님들한테 봐봐요. 자, 그러면 저는 항상 이거예요. 역차별이야. 역차별. 그러니까 40대 이하는 50분을 주고 50대 이하는 그러면 40분을 주고 50대는 50분, 60대는 60분, 70대는 70분, 80대는 80분을 줘야 정상적으로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안 돼? 관리가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생각을 해봐.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럼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모의고사를 풀고 문제를 풀면 봐봐요. 필요적 정보사항이 아닌가. 그러면 자기가 풀어봤다고. 반대해서 가면. 임의적 정보사항. 그럼 뭘 골라라 읽어봐요. 기간은 여기 언제나죠. 언제나. 없으면 뭘 찾아요? 약정, 특약, 합의. 이걸 찾으면 그게 바로 2.5점짜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자주 보고 자기가 집에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자기한테 격하게 해야 돼. 시간을 딱 재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기가 10에서 보면 여유가 있으니까 점수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필요적 정보 내용과 임의적 정보 내용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자, 뒷장을 쭉 한번 넘겨봐요. 자, 그러면 거기 242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이게 매매계약서잖아.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거기 3번에 뭐가 나오죠? 3번에 무슨 제도가 나와요? 금인제도. 금인제도는 어디에서 아까 규정해 놨다고 그랬죠? 특별조치법. 그렇죠. 특별조치법. 자, 금인제도와 관련돼서 가로 3번 옆에다 하나 써놔봐요. 그러면 봐봐요. 자, 자기가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스템을 보면 알아요. 근데 보통 보면 금인계약서를 어떻게 외우는지 아세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금인계약서의 대상의 종류를 외우고 그러면 대상이 아닌 종류를 외울 생각을 한다고. 금인계약서의 원리를 외우라는 거야. 그러면 가로 3번 옆에다가 금인계약서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놔봐요. 뭐라고 써놨죠? 금인계약서. 그렇죠. 금인계약서. 자, 금인계약서. 금인이 중요해요? 계약이 중요해요? 계약이 중요합니다. 혹시 금인이 중요하다는 사람은 뭐 쉬는 시간에 저한테 오세요. 가방에 도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계약이 중요한. 계약. 자, 그러면 갑니다. 자, 원칙이네요. 원칙. 일단 뭘 확인하라? 계약을 확인하라. 계약을 확인해서는 소유권 이전을 확인하라. 자, 빠져나가는 구멍이네요. 그럼 부동산을 확인하라. 부동산. 그럼 부동산을 확인하면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뭐든지 제외입니다.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 이걸 외우란 말이에요. 이걸 외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시험장 가면 팍팍팍 생각이 안 나니까 이걸 외우라는 거야. 그러면 원칙은 뭐 1단계는 계약이어야 되고 2단계는 소유권 이전이고 3단계는 부동산이어야 돼.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뭐다? 제외. 왜 제외할까요? 이게 이제 중개사법 오늘 하시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제출한 금인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자, 그러면 원칙이죠. 그러면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사자가 법원에 가서 소송사기 벌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소송사기 벌일 수 있어요. 법원을 통해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금인계약을 면탈을 목적으로. 그러면 구멍이 뚫렸어 안 뚫렸어? 뚫렸죠.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죠. 그러니까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어요? 판결서나 조서 반드시 금인을 받아라. 어디에서? 특별조치법에서. 그래서 판결서나 조서는 반드시 금인을 받아라고 나와 있거든. 받아라고 해놨거든. 자, 그러면 자기가 그러면 요건 이제 기초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금인계약서 나오면 이렇게 권력을 완성시키라고. 봐봐요. 계약, 소유권 이전,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 그러면 예정으로 판결서 조서는 반드시 뭘 받아라? 금인을 받아라.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요렇게 이제 원리를 기억해 놨으면 일단 뭐 읽어봐요. 개소리.
개소리, 요거는 판소리. 그래서 판소리, 개소리, 판소리. 이제 요걸 빨리빨리 할수록 권력을 키워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읽어봐요. 가등기는 계약이야, 예약, 탈락이네. 계약이어야 되니까. 가등기는 언제 제출해? 본등기 시에 제출한다. 자,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지상권 설정 계약이죠. 그러면 계약이네. 근데 소유권 이전이야. 2단계에서 걸러졌어. 탈락. 그죠? 선박에 관한 계약이죠. 소유권 이전이네. 선박은 부동산이 아니야. 탈락이야. 탈락. 그죠? 선박에 관한 계약은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된다. 어때? X야. 그러니까 그러면 A가 봐봐요. A가 건축물을 매매했어. 누구한테? A하고 B 계약서 썼어 안 썼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이죠. 부동산이죠. 근데 읽어봐요.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 어디로 빠지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자, 아버지가 정의를 했어요. 정의어. 자, 정의어 읽어봐요. 계약이잖아. 정여계약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이전이야? 소유권 이전. 그럼 읽어봐요.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 매매 제외. 통과됐네. 정여는 금융계약서의 대상이다. 빠져나가네요. 빠져나간다. 아니 왜 이거 외워야지? 왜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아닌 걸 우리가 외워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없어. 그러면 여기 봐봐요. 관공서는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럼 금융계약서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렇죠? 수용은 누가 해? 국가.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상속은 계약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상속은 계약이 아니니까 금융계약서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야. 왜 이걸 외우라니까 이거. 그러면 자기가 뭐 이제 계단을 올라가요. 이제 계단을 올라가면서 근력을 키워야 돼. 그럼 빨리 할수록 좋아요. 금융계약서, 개소리, 판소리, 계약, 소유권 이전,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뭐 된다? 제외. 그럼 판결서, 거조서는 반드시 받아라. 뭐죠? 특별조치법에서. 특별조치법에서. 요 의미가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읽어볼 필요도 없어. 당연한 거죠. 가능한 거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요걸 지웠어요. 그러면 이제 보면 이제 권력을 키웠으니까 빠르게 할수록 이거 딱 나왔다. 계약, 소유권 이전,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제외. 그러면 판결서 조서는 반드시 뭘 받아라? 금인을 받아라.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금융계약서 읽어볼 필요도 없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거기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봐봐요.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원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어떤 효력을 갖는 조서인 경우는 그 판결서나 조서에 반드시 뭘 받아라? 금인을 받아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특별조치법에서 예적으로 규정해놨기 때문에. 자, 242페이지 맨 밑에 니은이 있죠. 그 의미를 우리가 잡아 두시고요. 자, 오른쪽 243페이지로 가봐요. 자, 4번에 뭐가 나와 있죠? 등기 의무자, 등기 필정보. 이것도 뭐 외울 필요도 없어. 그 옆에다 또 이렇게 써놔봐요. 자, 등기 필정보의 제공. 그럼 방주에다 딱 그러면 첫 번째. 자, 첫 번째. 읽어봐요. 등기 의무자가 없어요. 등기 의무자가 없으면 제공 X네. 제공 X나. 등기 의무자 거 제공해줘야 되니까. 자, 두 번째와 관련돼서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되면 제공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제공 X네. 제공 X. 자, 세 번째 여기 봐봐요. 판결에 의한 등기야. 또 골칫덩어리 하나 나왔네. 판결에 의한 등기. 자, 판결에 의한 등기는 판결은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그러면 원칙적으로 제공 X네요. 제공하겠어. 그러면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죠? AW. 이게 바로 성사한 등기 의무자네. 그러면 성사한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뭐예요? 제공하라라고 돼 있어. 그래서 이게 별표 3개짜리야. 그동안 단독 문제로 제일 많이 출제된 게 바로 성사한 등기 의무자네.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 등기 필 정보와 관련돼서 제공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워보자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 등기 의무자가 없다. 단독 공동. 단독 제공할 필요가 없다. 내가 단독 신청을 왜 하는 건데?
자, 요거. 그러면 멸실 등기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어때? X 제공할 필요가 없다. 무슨 성이 확보돼? 진정성 보장되면 제공 X라는 거네. 판결의 등기는 원칙 제공할 필요가 없고요. A적으로 성서한 등기 의무는 반드시 여기 봐봐요. 읽어봐요. 성서한 등기 의무자. 권리자는 이익을 받기 때문에 제공할 필요가 없어. 근데 왜 성서한 등기 의무자는 그러면 제공해야 되느냐? 이 사람은 뭘 받았어요? 판결서를 받았잖아. 판결서를 받았죠. 판결서를 받은 거지 등기필 정보를 받은 게 아니거든. 뭘 받았어요? 판결서.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등기필정이 있어 없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등기필정이 있어 없어? 있어요. 그걸 제공하라는 거야. 그래서 성사한 등기 의무자는 반드시 제공하여야 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거야. 뭐 모의고사 3월달 모의고사 3월달 모의고사 그냥 쭉쭉쭉쭉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금융계약서 읽어봐요. 계약, 소유권 이전, 부동산, 토지와 건축물 매매는 판결서 거조서는 반드시 검인을 받아라. 자, 그러면 등기 필정이 떴다. 자, 등기 의무자 X. 자, 진정성 X. 판결에 한 등기 원칙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A적으로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 요걸 확인해서 이제 정리를 해놓으면 되겠네. 그거만 줄 거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자, 그럼 그 밑에 뭐가 나와 있는지 한번 봅시다. 244페이지 한번 찾아봐요. 어디가 있어요? 자, 어디가 있냐면 등기 필정을 제공하는 경우 찾았어요. 그러면 거기 3번에 등기 필정을 제공을 요하지 아니한 경우 찾았죠. 그러면 1번 성질상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2번에 뭐라고 써놨어요? 상속으로 인한 등기. 3번에 뭐가 있어요? 판결. 여기 찾으러 왔어. 다만 동그라미. 성산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그가 부여하는 등기필 정보를 뭐 해야 된다? 제공하여야 한다.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하고 우리 좀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 좀 쉬었다 좀.